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출발해서 한번 예산까지 가면서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내포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가 보이고요. 이곳은 이주자 택지 지역입니다. 이곳을 아까 제가 출발했던 중앙공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지역에 소재한 작은 군단위 도시가 이렇게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로 가득 찬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지방의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과 들이 깔려 있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논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농부를 대신해서 모를 심은 문운에 김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보이는 내포 신도시의 모습, 그리고 고개를 쭉 빼고 또 모이를 찾아서 긴 다리와 또 멋진 목을 활을 쏘듯이 쭉쭉 뻗치는 백로의 모습이 참 오랜만에 시골의 정취를 보여주는 듯해서 이건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또 이렇게 멈췄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담아보고 싶어도 어디론가 날아갈까봐 익숙한 농부의 모습 같아요. 이렇게 논과 또 자연 속에서의 까치, 백로, 또 많은 이 자연의 주인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 이 내포 신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과 또 경기권 아파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장면을 이렇게 담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멀리 삽교읍이 보이고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삽교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삽교 읍내의 모습이에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지금은 내포 신도시의 입지로 인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건물들이 하나씩 헐리고 또 새롭게 깨끗한 모습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곳은 장항선 삽교역이 들어섰던 곳인데 지금은 삽교역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요. 지금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포 신도시와 오가 그리고 예산 사이에 있는 삽교 시내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세요. 삽교읍은 다른 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기 있는 모습이 좀 덜해요. 이곳은 내포 신도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내포 신도시에 많이 중심 상권이 쏠려 있어서 이곳은 좀 약간은 낙후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든답니다. 오가까지 이어진 자전거 길이 시작되는 곳이랍니다. 예쁜 꽃들이 또 환영을 하고 있네요. 자전거가 간신히 2대가 지날 듯한 이 좁은 길이 조금 아쉬워요. 또 자전거 길 위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들이 또 놓여 있고요. 안전한 자전거 길을 위해서는 이 길이 폭이 좀 넓어서 오가는 자전거들이 서로 안전하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 타기에는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길인데 2대의 자전거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좀 좁다는 느낌을 마음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시원하고 어떠한 인공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토끼풀, 예전에 이걸 저희는 토끼풀이라고 불렀는데,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클로버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만들어 주니까 이곳에 뭐를 설치한 것보다도 더 멋지게 느껴지네요. 양옆으로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이 너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낮은 묘목으로 심어서 이곳을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그늘을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잎사귀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키가 너무 커서 공간으로 들어오는 햇빛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좀 뜨거움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내네요. 이왕이면 그늘진 곳, 누가 또 저 의자를 저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사람의 성격은 다 달라서 누군가는 이러한 곳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예산 역전 주변이에요. 왼쪽으로 우한산성이 보이고요. 저곳을 산성리라고 하더라고요. 산성리 주교리.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예산 농공단지. 제가 이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 다리 아래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작은 다리를 또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코끼리산 앞을 지나가는 장항선 열차의 모습이 웅장합니다. 오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가역이 폐역이 됐고요. 삽교역에서 저 기차가 정차하고 광천과 홍성에서 설득합니다. 농촌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던 소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경운기의 모습이에요. 참 낡아서 움직일까 하는데
소독을 하는 용도로 쓰나 봅니다. 비닐하우스에는 또 어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고추들이 참 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와, 농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추를 재배하고 계신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농번기라 그런지 여기저기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쪽은 농기계 회사고요. 이쪽에도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또 수리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작은 시골 간이역이었던 오가역, 이곳이 철길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는 한산한 자전거 길이 되었네요. 가끔 이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한산하니까 서로가 지나칠 때는 반갑습니다. 인사를 서로 또 가볍게 목례를 던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한산한 이 시골 자전거 길, 도시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한산함이죠. 이곳은 역탐리 마을입니다. 저기 오가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 앞에는 빌라가 또 지어져 있어요. 그 거대한 기차가 다니던 철로길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흔적 없이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한 시골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추억의 오가역, 지금은 흔적이 없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많은 철로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철로를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작은 농촌 마을, 한때는 장항선 기차가 시간마다 시계를 대신해서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 장항선 기차 신호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기의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끝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한 농촌 마을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네요. 여기도 또 예쁜 백로 한 쌍이 점심을 먹고 있어요. 이젠 한번 찍어 볼까요? 제가 자전거를 서는 순간 또 경계하면서 또 멀리 도망가네요. 오른쪽은 주민들의 산책길,
지금 제가 타는 길은 자전거 길인데 가끔 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자전거 타는데 안전을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길은 대부분 차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작은 농막이 참 아담합니다. 여기도 또 길가에 작은 집이 또 지어져 있고요. 저기 멀리 태양열 판넬들이 논을 또 다 뒤덮고 있네요. 농촌은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계가 보장되느냐 아니면 참 힘든 삶을 사느냐, 그러한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또 만들고 생산하려고 저렇게 또 눈에서 새로운 개량 사업도 하고, 산이었던 곳이 밭으로 바뀌고 밭이었던 것이 또 다른 용도로 바뀌고, 끊임없이 땅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전거 길의 끝자락이랍니다. 이 앞에서 한 300~400m 올라가면 우성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전거 길이 끝나고 그곳에서 삽교까지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예요. 시골길은 이렇게 인적이 너무 없어서 운동하기도 좀, 요즘 시대가 좀 자꾸 위험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맘 놓고 산책하기도 좀 불편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살던 시골 마을의 그 정취는 조금씩 안전의식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자꾸 들어오면서 또 갈등도 생기고 서로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오가 자전거 길은 여기에서 매덕 짓고요. 또 삽교역에서 만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길의 모양은 변합니다. 이렇게 노란 민들레꽃이 썰렁하고 참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참 부드럽게 평온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새 한 쌍이 아름답게 꽃 사이를 또 오가면서 놀고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민들레 꽃길, 자전거 타면서 참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코스였어요. 삽교역입니다. 삽교역이 새롭게 이전해서 이렇게 외곽에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요. 보니까 주차장이 세 가운데가 있는데 그 모든 주차장이 꽉 차고 시간마다 승객들을 내려놓고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기차들, 지금은 모두 기차를 타고 떠나고 또 집으로 향하고 그러한 한산한 삽교 역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삽교 읍내에도 작은 영각사라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삽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했던 장항선 삽교역은 아까 그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그 역사가 있던 역사 부지 주변은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바로 이곳이 삽교 역사를 올라가던 그 길인데 이곳은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공원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또 채워줘야 되는데 도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곳은 한산합니다. 참 대도시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사랑받는 장소일 텐데 조용하고 한적한 인적이 드문 이 공원을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적막하네요. 자, 저 길 건너에는 서해선 삽교 기차역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려볼게요. 멋진 전투기가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는 옛날 삽교 역사의 모습입니다. 예산 농공단지 중에 한 회사가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멋진 산업 현장의 굴뚝이 낡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수많은 철근들 어떠한 공사가 또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길들이 양가에 클로버가 참 멋지게 쭉 심어져 있는데 심어져 있는 건지 자연살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클로버 밭이에요. 네이 클로버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자전거를 한번 타고 와서 멋진 클로버의 그 향연들을 보시면서 자전거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무안대교 아래에 있는 예산체육공원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건강을 또 관리하고 저렇게 자전거를 또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너편에 예당호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낚시가 허용됐어요. 간헐적으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낚시를 금하고 있어요. 멀리 낚시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예산체육공원 조깅 코스 또는 자전거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큰 재산적 가치가 있을 시민들의 공동 재산이 될 텐데요.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아주 여유롭고 한가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물들은 예당호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큰 다리는 무안대교 또는 예산대교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산대교 아래는 이렇게 평상이 놓여져 있고 많은 분들이 더위를 이곳에서 식히면서 한여름에 아주 즐거운 추억들을 또 시간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건너편에도 여러분들이 또 차를 몰고 다리 아래로 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